안녕하세요. 오늘은 평택대학교 NCS 기반 직업기초역량 실무 제4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NCS 분류 체계에 대한 것과 NCS 개발 과정과 NCS의 수준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학생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MBTI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의 분류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 국정과정 지정 후에 전체 개발을 위해서 분류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고용 직업 분류와 연계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산업 현장의 일을 반영하는 NCS 일의 변화에 따라서 세 분류로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NCS 분류 체계는 대분류 24개, 중분류 78개, 소분류 241개, 세분류 948개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NCS 분류 체계는 우리나라에서 직업 세계를 알 수 있는 유일무이한 자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NCS는 기술직, 방송직 직무에 대한 객관적 자료들을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NCS 분류 체계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다양한 일의 세계를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NCS를 진로 교육 자료와 연계해 활용이 또 가능합니다. NCS를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일찍 진로 설계가 준비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NCS의 분류 체계 기준 및 구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CS의 분류 체계입니다. NCS 즉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분류 체계는 직무의 유형을 중심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의 단계적 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개발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NCS 종목은 독자적으로 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작동하는 직무 단위로서 교육, 훈련, 자격, 채용, 인사관리의 기본이 되는 분류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의 NCS 종목은 여러 개, 10개에서 30개의 능력 단위로 구성이 되는데요. 여기서 능력 단위는 NCS의 최소 활용 단위입니다. 또 해당 직무를 달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일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능력 단위는 여러 개, 2개에서 10개의 능력 단위 요소로 구성이 되는데요. 능력 단위 요소는 의미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활동인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NCS 분류 체계 세부 분류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대분류는 직능 유형이 유사한 분야를 말합니다. 중분류는 대분류 내에서 직능 유형이 유사한 분야,
또 산업이 유사한 분야, 노동시장이 독립적으로 형성되거나 경력 개발 경로가 유사한 분야, 또 중분류 수준에서 산업별 인적 자원 개발 협의체가 존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소분류는 중분류 내에서 직능 유형이 유사한 분야, 소분류 수준에서 산업별 인적 자원 협의체가 존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세분류는 소분류 내에서 직능 유형이 유사한 분야, 또 한국 고용 직업 분류의 직업 중에 대표 직무를 말합니다. NCS 분류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를 정리를 해보면은 24가지로 그 업체들을 정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사업 관리에서 중분류는 하나, 소분류는 둘, 세분류는 다섯 개고요. 경영 회계 사무에서 중분류 넷, 소분류 11, 세분류 21입니다. 24가지 대분류를 중에서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구분을 해보는데, 세 번째 금융보험에서 중분류는 2개, 소분류는 9개, 세분류는 26개. 네 번째 교육, 자연, 사회과학 대분류에서 중분류는 3개, 소분류는 5개, 세분류는 13개입니다. 법률, 5번째 법률, 경찰, 소방, 교도, 국방 대분류에서 중분류는 2개, 소분류는 5개, 세분류는 19개입니다. 6번째 보건, 의료 분야의 대분류에서 중분류는 2개, 소분류는 7개, 세분류는 34개입니다. 7번째 대분류 중에 사회복지, 종교 분야에서 중분류 3개, 소분류 6개, 세분류 17개입니다. 8번째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대분류에서 중분류 3개, 소분류 9개, 세분류 61개입니다. 9번째 대분류 중에 운전, 운송 분야에서 중분류 4개, 소분류 8개, 세분류 31가지입니다. 10번째 대분류 중에 영업 판매 분야에서 중분류 3개, 소분류 8개, 세분류 18개입니다. 11번째 대분류 중에 경비, 청소 분야에서 중분류 2개, 소분류 3개, 세분류 6개입니다. 11번째 대분류 중에서 12번째 대분류 중에서 이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분야에서 중분류 4개, 소분류 12개, 세분류 46개입니다. 13번째 대분류 중에 음식 서비스 분야에서 중분류 1, 소분류 3, 세분류 10가지입니다. 14번째 대분류 중에 건설 분야에서 중분류 8가지, 소분류 27가지, 세분류 128가지입니다. 15번째 대분류 중에 기계 분야에서 중분류 11가지, 소분류 33가지, 세분류 39가지입니다. 16번째 대분류 중에 재료 분야에서 중분류 2, 소분류 8, 세분류 134개입니다. 17번째 화학 분야의 대분류에서 중분류 4, 소분류 12, 세분류 40개입니다. 18번째 대분류 중에 섬유 의복 분야에서 중분류 2, 소분류 7, 세분류 24개입니다. 19번째 전기 전자 대분류에서 중분류 3, 소분류 33, 세분류 103개입니다. 20번째 대분류 중에 정보통신 분야에서 중분류 3,
소분류 15, 세분류 88개입니다. 21번째 대분류 중에 식품 가공 분야에서 중분류 2, 소분류 4, 세분류 21입니다. 22번째 대분류 중에 인쇄, 목재, 가구, 공예 분야에서 중분류 2, 소분류 40, 세분류 21가지입니다. 23번째 대분류 중에 환경, 에너지, 안전 분야에서 중분류 6, 소분류 18, 세분류 55개입니다. 마지막 24번째 대분류 중에 농림, 어업 분야에서 중분류 4개, 소분류 12개, 세분류 52개로 이렇게 구분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NCS 구성 항목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능력 단위 분류 번호는 능력 단위를 구분하기 위하여 부여되는 일련 번호로서 14자리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능력 단위 명칭은 능력 단위의 명칭을 기입하고 있고요. 능력 단위 정의에서는 능력 단위의 목적, 또 업무 수행 및 활동 범위를 개략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능력 단위 요소는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중요한 하위 능력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행 준거는 능력 단위 요소별로 성취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이 도달해야 하는 수행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식, 기술, 태도는 능력 단위 요소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를 말합니다.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은 능력 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범위와 물리적 혹은 환경적 조건 능력 단위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관련되는 자료, 서류, 장비, 도구, 재료 등을 말합니다. 평가 지침은 능력 단위의 성취 여부를 평가하는 방법과 평가 시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말합니다. 직업기초 능력은 능력 단위별로 업무 수행을 위해서 직업인으로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직업 능력을 말합니다. NCS 능력 단위 구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무는 NCS 분류 체계의 세 분류를 의미하고요. 원칙상 세 분류 단위에서 표준을 개발하게 되고, 능력 단위는 NCS 분류 체계의 직무와 관련된 하위 단위로서 NCS의 기본 구성 요소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직무에는 여러 개의 능력 단위가 있을 수 있고요. 각각의 능력 단위별로 능력 단위 요소, 직무 설명,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 등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가 직무 능력 단위 구성표는 직무인데요. 조금 더 두 가지로 정리해 보면은 능력 단위 1,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로 이렇게 표를 볼 수 있고, 또 하나 능력 단위 2 역시 능력 단위 요소, 적용 범위 및 작업 상황, 평가 지침, 직업 기초 능력, 수행 증거, 지식, 기술, 태도 이렇게 국가 직무 능력 단위 구성을 직무라고 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능력 단위 1, 능력 단위 2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NCS 개발 구성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WG 심의위원회 구성 소분류 기준하여서 총 심의위원회가 216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는 산업 현장 전문가가 5명, 또 24 분야에 각각 5명씩 120명이고, 교육훈련 전문가가 24개 분야에 3명씩 72명,
자격 전문가가 24개 분야에서 1명씩 24명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개발 전문가 구성 세분류 기준하면은 산업 현장 전문가가 40개 직무에서 7명씩 280명, 교육훈련 전문가가 40개 직무에서 3명씩 210명, 자격 전문가가 40개 직무에 1명씩 40명 이렇게 개발 전문가가 구성되고요. 개발위원들의 역할은 1차 워크숍에서 직무 능력 정의, 능력 단위 요소를 추출했고요. 2차 워크숍에서는 수행 증거, 기술, 지식, 태도 등을 추출하고요. 3차 워크숍에서는 표준안을 작성했고요. 4차 검토회의에서는 중간 보고회, 또 지적사항 반영 등을 수정했습니다. WG 심의위원회 역할은 개발기관 선정회의를 통해서 개발기관 전문성을 평가하고요. 착수보고를 통해서 개발진 구성 및 개발 일정을 확정하고요. 1차 검증, 산업체 검증을 확인하고 중간보고, 표준안 중간 점검을 합니다. 2차 검증에서 산업체 검증을 확인하고 최종 보고, 표준안을 통해서 활용 패키지를 최종 점검합니다. 4차 워크숍을 통해서 활용 패키지를 작성하고 5차 워크숍을 통해서 출제하고 훈련 기준을 작성하고 검토회의, 2차 산업체 검증사항 반영을 수정하고 최종 검토를 통해서 최종 보고의 지적사항을 반영하고 수정하게 됩니다. NCS 개발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한 줄 한 줄을 정리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도출한 것입니다. NCS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소중한 자산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NCS는 교육훈련 혁신, 인사관리 분야 혁신, 청소년들 진로 지도 설계에 활용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NCS의 수준, 8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NCS 수준 체계 이해에 대한 부분입니다. NCS의 수준 체계는 직무의 수준을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 현장, 교육 훈련, 자격 연계, 평생 학습 능력 성취 단계를 제시하고 자격 수준 체계 구성에 활용되고 NCS 개발 시에 8단계의 수준에 따라서 능력 단위 및 능력 단위 요소별 수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NCS 수준 분류 1수준부터 8수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수준은 정의를 보면은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문자를 이해하고 계산 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수준의 지식 기술은 문자 이해, 계산 능력 등 기초적인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라고 말하고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1수준의 역량은 구체적인 지시 및 철저한 감독 하에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경력은 수준 4에서 1년에서 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수준입니다. 2수준의 정의는 일반적인 지시 및 감독 하에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절차화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이 수준의 지식 기술을 보면은 해당 분야의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이걸 절차화하고 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이 수준의 역량은 일반적인 지시 및 정도의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이 수준의 그 경력은 수준 1에서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3수준입니다. 3수준의 정의는 제한된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기초 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하여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3수준의 지식 기술은 해당 분야의 기초 이론 및 일반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데요. 다소 복잡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3수준의 역량은 제한된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입니다. 3수준의 경력은 수준 2에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4수준입니다. 4수준의 정의는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하여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4수준의 지식 기술은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복잡하고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4수준의 역량은 일반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고요. 4수준의 경력은 수준 3에서 1년에서 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5수준입니다. 5수준의 정의는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하여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5수준의 지식 기술은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매우 복잡하고 비일상적인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고요. 5수준의 역량은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포괄적인 권한 내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5수준의 경력은 수준 4에서 1년에서 3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6수준입니다. 6수준의 정의를 살펴보면은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하고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합니다. 6수준의 지식 기술은 해당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숙련으로 다양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6수준의 역량은 타인에게 해당 분야의 지식 및 노하우를 전달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독립적인 권한 내에서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6수준의 경력은 수준 5에서 1년에서 3년 정도 계속 업무 후 도달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7수준입니다. 7수준의 정의는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고요.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입니다. 7수준의 지식 기술은 해당 분야의 전문화된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근접 분야의 이론 및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수준을 말합니다. 7수준의 역량은 타인의 결과에 대하여 의무와 책임이 필요한 수준이고요. 이 7수준의 경력은 6수준에서 2년에서 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에 도달이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마지막 8수준입니다. 8수준의 정의를 보면은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도의 이론 및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고,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되는 수준입니다. 8수준의 지식 기술은 해당 분야에 대한 최고의 이론 및 지식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이론을 창조할 수 있는 수준을 말하고요. 최고도의 숙련으로 광범위한 기술적 작업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8수준의 역량은 조직 및 업무 전반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수준이고요. 경력은 수준 7에서 2년에서 4년 정도의 계속 업무 후에 도달 가능한 수준을 말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의 성격 유형을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은 또 아마 모르고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과목을 또 마치고 여러분들의 진로 문제들을 고민할 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성격 유형, 또 진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일상생활 속에서 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또 가족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아주 필요한 이 성격 유형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MBTI 성격 유형이라고 그러죠. MBTI는 성격 유형 검사가 칼 융의 성격 유형론을 바탕으로 해서 성격 유형 선호 지표로서 개인의 성격 역동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검사입니다. 네 가지 차원에 대한 개인의 선호성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개인의 성격, 또 대인관계, 또 진로 탐색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것입니다. 검사 결과는 16가지 유형 중에 한 유형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에게도 이 16가지 유형 중에 한 유형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유형을 알고 계신 분들은 검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형을 알지 못한 분들은 성격 유형 검사를 해보시는 게 여러분의 대인관계, 또 개인의 성격, 진로 탐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8개의 각각의 기능을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요. 모든 사람이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어떤 사람은 인식을, 어떤 사람은 판단을 더 우선하고 선호한다 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의 성격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꼼꼼하고 섬세하다. 나는 말이 많고 활동적이다. 나는 내성적이고 수동적이다. 나는 한자리에서 관찰하고 탐구하는 것이 즐겁다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여러분 자신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격이란 어떤 건가?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지속성을 나타내고 총체적인 개인의 조직화된 특성이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MBTI의 4가지 선호 경향을 보면은 첫째는 에너지 방향, 둘째는 인식 기능, 셋째는 판단 기능, 넷째는 생활 기능, 이렇게 4가지로
선호 경향에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에너지 방향은 외향과 내향으로 나누어집니다. 외향은 외부 세계의 사람이나 사물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요. 내향은 내부 세계의 개념이나 아이디어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선호 경향은 인식 기능인데요. 이 인식 기능에는 감각과 직관이 있는데요. 감각은 오감을 통한 사실이나 사건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요. 직관은 사실이나 사건 이면의 어떤 의미나 관계, 가능성을 더 잘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호 경향 중에 네 번째는 판단 기능인데요. 이 판단 기능은 사고와 감정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사고는 사고를 통한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고요. 감정은 정서를 통한 사람과의 관계나 상황을 고려한 판단을 말합니다. 선호 지향 중에 네 번째는 생활 양식인데요. 이 생활 양식은 판단과 인식으로 나누어지는데요. 판단은 외부 세계에 대하여 빨리 판단을 내리고 결정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인식은 정보 자체에 관심이 많고 새로운 변화에 적응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격 유형 검사를 이미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은 그 성격의 특징 또 진로 특징에 대해서 이 유형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ISTJ 유형은 소금형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유형의 성격 특징은 신중하고 조용하고 집중력이 강하고 매사에 철저합니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이고 사실적이고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신뢰할 만하고 만사를 체계적으로 조직화시키려고 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성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면은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꾸준하게 건실하게 추진해 나갑니다. ISTJ 소금형의 진로 특징은 명확한 직무 능력과 인내와 정확성과 조직력을 요하는 분야, 과학지향적이고 현실에 기반을 둔 분야로서 사무직, 관리직, 법률, 회계, 엔지니어링, 대행업체, 화학, 교육, 훈련, 사업, 은행감독원, 세무조사원 등이 해당됩니다. 두 번째 ISFJ 권력형의 성격 특징을 보겠습니다. 조용하고 친근하고 책임감이 있고 양심이 바릅니다. 맡은 일에 헌신적이고 어떤 계획의 추진이나 집단에 안정감을 줍니다. 매사에 철저하고 성실하고 정확합니다. 기계 분야에는 관심이 적습니다. 필요하면 세세한 면까지도 잘 처리해 나갑니다. 충실하고 동정심이 많고 타인의 감정에 민감합니다. 이러한 ISFJ 권력형의 진로 특징은 정확성과 조직성을 요하고 반복적으로 연결되는 일상의 일과 타인의 관심과 관찰력이 필요한 분야로서 교사, 비서, 사회사업, 물리치료사, 의학, 종교계, 경호원, 서비스업 분야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ISTP 백과사전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ISTP 유형의 사람의 성격 특징은 차분한 방관자입니다. 조용하고 과묵하고 절제된 호기심을 가지고 인생을 관찰하고 분석합니다.
때로는 예기치 않게 유머 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대체로 인간관계에 관심이 없고 기계가 어떻게 왜 작동되는지 흥미가 많습니다. 논리적인 원칙에 따라서 사실을 조직화하기를 좋아합니다. 이 ISTP 백과 사전형의 유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실제적인 생산관리 분야, 해결해야 할 새롭고 긴박한 일을 처리하고 자신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직업 분야를 선호하는데 기계, 응용과학, 스포츠, 기술자, 측량기사, 상업디자이너, 교정직, 사무원, 법률, 통계, 경제, 판매 이런 분야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네 번째로 ISFP 성인 군자형의 성격 유형의 사람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말없이 다정하고 친절하고 민감하고 자기 능력을 뽐내지 않고 겸손합니다. 의견의 충돌을 피하고 자기 견해나 가치를 타인에게 강요하지를 않습니다. 남 앞에 서서 주도해 나가기보다 충실히 따르는 편입니다. 일하는 데에도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안달복달하지 않고 현재를 즐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ISFP 성인 군자형의 진로 특징은 개방되어 있고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릴 수 있는 직업 분야, 또 실제적인 행동 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하는데 예술인, 성직자, 교직자, 요리사, 정원사, 간호사, 지질학자, 사회사업, 서비스업, 체육인 등이 해당됩니다. 다섯 번째로 INFJ 애연자형 유형의 성격 특징은 인내심이 많고 독창적이며 필요하거나 원하는 일이라면 끝까지 이루려고 합니다. 자기 일에 최선을 노력을 합니다. 타인에게 말없이 영향력을 미치고 양심이 바르고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고부동한 원리 원칙을 중시합니다. 공동선을 위해서는 확신에 찬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INFJ 애연자형의 진로 특징은 자율성과 창의성을 인간 교육에서 발휘하는 분야, 또 직관력과 사람 중심의 가치를 중시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심리학자, 상담자, 성직자, 교직, 저술활동, 연구자문, 의사, 순수예술, 건축가, 사회사업가에 해당됩니다. 여섯 번째로 INTJ 유형, 즉 과학자형의 성격 특징은 사고가 독창적이며 창의력과 비판적 분석력이 뛰어나고 내적 신념이 강합니다. 독립적이고 단호하고 때때로 문제에 대해서 고집이 셉니다. 자신과 타인의 능력을 중요시하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온 시간과 노력을 바쳐서 일합니다. 이 유형의 진로 특징은 직관력과 통찰력, 이론의 논리성을 탐색하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머, 기술자, 사업 분석가, 행정가, 철학, 엔지니어, 건축사, 자연과학자, 법조인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곱 번째로 INFP 잔다르크형 유형의 성격 특징을 보겠습니다. 정열적이고 충실하나 상대방을 잘 알기 전까지는 이를 드러내지 않는 편입니다. 학습, 아이디어, 언어, 자기 독립적인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루어내기는 하지만 일을 지나치게 많이 벌리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친근하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적 소유나 물리적 환경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러한 INFP 잔다르크형의 유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다른 사람들의 성장을 도모시키는 분야, 인간 이해와 인간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소설가, 연예인, 사회사업가, 성직자, 교수직, 저널리스트, 예술가, 정신과 의사, 건축가 등이 해당됩니다. 여덟 번째로 INTP, 아이디어형의 유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성격 특징은 조용하고 과묵합니다. 특히 이론적, 과학적 추구를 즐기며 논리와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좋아합니다. 주로 자기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으나 사람들의 모임이나 잡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의 종류가 뚜렷하므로 자기의 지적 호기심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INTP 아이디어형의 사람들의 진로 특징은 추상적인 개념과 논리적인 문제 해결이 개입되는 분야, 사고와 논리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보면 분석자, 논리학자, 수학자, 철학자, 과학자, 건축가, 작가, 신문방송인, 통계연구, 컴퓨터 분야를 선호합니다. 아홉 번째 ESTP 활동가형의 유형의 사람의 성격 특징을 보면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능합니다. 근심이 없고 어떤 일이든 즐길 줄 압니다. 기계 다루는 일이나 운동을 좋아하고 친구 사귀기를 좋아합니다. 적응력이 강하고 관용적이고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긴 설명을 싫어합니다. 기계의 분해 또는 조립과 같은 실제적인 일을 다루는데 능합니다. 이러한 ESTP 활동가 유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정확한 사실 파악 능력, 논리와 분석 능력,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 활동적이거나 연장이나 재료를 다루는 분야를 선호하는데요. 예를 들어 전문 세일즈, 요식업, 건축업, 부동산, 무역업, 언론, 신용조사, 은행 경영자, 개인 서비스 업이 이에 속합니다. 열 번째 ESFP 사교형 유형의 사람의 성격 특징입니다. 사교적이고 태평스럽고 수용적이고 친절하고 만사를 즐기는 형입니다. 이런 분들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에 재미를 느끼게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고 주위에 벌어지는 일에 관심이 많아 끼어들기를 좋아합니다. 추상적인 이론보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건전한 상식이나 사물뿐 아니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능력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ESFP 사교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사람들과 만나고 상호작용하는 분야, 수능을 요하고 실제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호하는데, 예를 들어 여행사, 유흥사업, 서비스, 판매, 영화, 프로듀서, 정치가, 연예인, 중재자, 비서직, 간호사, 교직, 건축업자가 이에 속합니다. 11번째 ESTJ 사업가형의 유형의 사람의 성격 특징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사실적이고 기업 또는 기계의 재능을 타고 있었습니다. 실용성이 없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필요할 때 응할 줄 압니다. 활동을 조직화하고 주도해 나가기를 좋아합니다. 타인의 감정이나 관점에 귀를 기울일 줄 알며 훌륭한 행정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ESTJ 사업가형 유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조직 안에서 책임을 맡고 실제적인 일을 처리하는 분야, 현실적, 체계적, 논리적인 분야를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행정, 관리직, 자기사업, 제조 생산업, 건설, 판매 관리자, 공장, 감독자, 변호사, 재무 담당 감독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12번째 ESFJ 친선 도모형의 사람의 성격 특징은 마음이 따뜻하고 이야기하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고 양심이 바르고 남을 돕는 데 타고난 기질이 있습니다. 집단에서도 능동적인 구성원입니다. 조화를 중시하고 인화를 이루는 데 능합니다. 항상 남에게 잘해주고 격려나 칭찬을 들을 때 가장 신바람을 냅니다. 사람들에게 직접적이고 가시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일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ESFJ 친선 도모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인화를 도모하는 분야, 규칙과 규정을 잘 따르고 의무와 봉사를 하는 분야, 행동을 요구하는 분야를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자원봉사, 세일즈, 교직, 인력개발관리, 사회사업, 상담, 서비스업, 보건종사자, 성직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13번째 ENFP 스파크형 유형의 사람의 성격 특징을 보겠습니다. 따뜻하고 정열적이고 활기에 넘치고 재능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관심이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척척 해냅니다. 어려운 일이라도 해결을 잘하고 항상 남을 도와줄 태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미리 준비하기보다 즉흥적으로 덤비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이유라도 갖다 붙이며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섭니다. 이러한 ENFP 스파크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사람들과 상호작용이 요구되고 상황이 변화하는 분야, 분석적인 일의 분야를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홍보 활동가, 정치인, 판매요원, 배우, 예술가, 상담사, 성직자, 저널리스트, 광고, 경영 등이 해당됩니다. 14번째 ENTP 발명가형의 성격 특징은 민첩하고 독창적이고 안목이 넓고 다방면에 재능이 많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도하고 추진하려는 의욕이 넘치고 새로운 문제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달변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이고 세부적인 면은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한 일에 관심을 가져도 부단히 새로운 것을 찾아 나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논리적인 이유를 찾아내는 데도 능합니다. 이러한 ENTP 발명가 유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자율성과 다양성이 제공되는 분야, 도전성이 있고 단조롭지 않는 일의 분야를 선호하는데, 예를 들면 발명가, 과학자, 신문 방송인, 언론인, 컴퓨터 분석가, 기업가, 감사관, 산업 설계 분석, 엔지니어 등이 이에 속합니다. 15번째 ENFJ 언변 능숙형 유형의 사람의 성격 특징입니다. 주의에 민감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맞추어 일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편안하고 능란하게 계획을 내놓거나 집단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교성이 풍부하고 인기 있고 동정심이 많습니다. 남의 칭찬이나 비판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이러한 ENFJ 언변 능숙형 유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고 나의 공로를 인정해주며 업무 능력의 성장과 발전을 격려받을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지도자, 통솔자, 정책가, 활동가, 지휘관, 커뮤니케이션 분야, 보건의료 분야, 컨설팅 분야가 이에 속합니다. 마지막 성격 유형 중에 16번째 ENTJ 지도자형의 사람의 성격 특징입니다. 열성이 많고 솔직하고 단호하고 통솔력이 있습니다. 대중연설과 같이 추리와 지적 담화가 요구되는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능합니다. 보통 정보에 밝고 지식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많습니다. 때로는 실제의 자신보다 더 긍정적이거나 자신 있는 듯한 사람으로 비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ENTJ 지도자형의 사람의 진로 특징은 독립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는 분야, 추진력과 통찰력, 분석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호합니다. 예를 들면 설계, 법률, 경영관리, 군대 장교, 지휘관, 자영업, 건축, 토목, 세일즈 관리자, 컴퓨터 전문가 등이 이에 속합니다. MBTI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능은 4가지 기본적인 정신 활동에서 나타나는데요. 즉 감각, 직관, 사고, 감정입니다. 주기능은 이 기능은 선호하는 기능 중에 가장 의식적이고 잘 발달된 기능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세계, 즉 외향의 경우는 외부 세계, 내향의 경우는 내부 세계에서 주 기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기능은 중요성에 있어서 2번째에 해당하는 선호되는 기능인데요. 유형의 중간 2 글자 중에 나머지 하나에 해당되는데 인식과 판단, 외향성과 내향성 간의 균형을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3차 기능은 2가지 선호 기능 중에 어느 것도 아니고 따라서 4개의 글자 유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기능과 부기능에 비해서 훨씬 덜 발달되어 있고요. 덜 의식적입니다. 부기능의 반대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열등 기능은 주기능의 반대로 정신활동의 에너지가 가장 적게 가므로 가장 덜 발달되어 있습니다. 융학파의 이론에 의하면 열등 기능은 개인의 의식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무의식적이며 사용하기 가장 어려운 것과 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MBTI 각 유형의 기능 위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ISTJ 유형의 사람의 주 기능은 내향적 감각입니다. 현실과 실제 사건에 대해 내적으로 저장된 자료를 존중하고 의지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사고 T2인데 논리적인 체계로 외부 세계를 조직하고 구성합니다. 3차 기능은 감정인데 결정이 다른 사람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합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인 직관 N2로서 광범위한 관련성과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ISFJ 유형의 사람의 주기능은 내향적 감각 SI입니다. 자신에게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 내적으로 축적된 자료를 존중하고 의지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감정 FE입니다. 사람들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돌보기 위해
외부 세계를 조직하고 구성합니다. 3차 기능은 사고입니다. 논리적으로 현실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 직관 NE입니다. 장기적 가능성과 관련성을 인식합니다. ISTP 유형의 사람의 주기능은 내향적 사고 TI입니다. 물질적 세계에 대한 광범위한 양의 세부적인 자료를 논리적으로 조직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감각 SE입니다. 주변 세계 안에서 당면에 있는 물질적 현실에 집중합니다. 3차 기능은 직관인데 일상적인 사건들 속에 있는 패턴을 주시합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 감정 FE인데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ISFP 유형의 사람의 주기능은 내향적 감정 FI입니다.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는데 강한 내적 가치를 지니고 삽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감각 SE입니다. 자기 주위의 세계에서 사람들의 즉각적인 요구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3차 기능은 직관입니다. 사람의 행동과 요구 속에 있는 패턴을 주시합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 사고 TE입니다. 평가를 위해 편견 없는 논리를 사용합니다. ESTP 유형의 기능은 주기능은 외향적 감각 SE입니다. 끊임없이 다채로운 세계에서 활동하는 것을 즐기고 자발적으로 그 세계와 교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사고 TI입니다. 실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쉬운 방법과 논리를 사용합니다. 3차 기능은 감정입니다. 결정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직관 NI입니다. 미래에 대한 내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ESFP 유형의 사람의 기능입니다. 주기능은 외향적 감각인 SE입니다. 사람과의 교류가 주는 자극을 즐기며 다양한 감각적 경험을 받아들입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감정 FI입니다. 다른 사람의 요구에 맞추어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3차 기능은 사고입니다. 일련의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논리를 사용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직관 NI입니다. 사람들에 대해 통찰력이 있는 내적 그림을 형성합니다. ESTJ 유형의 사람의 기능은 주기능은 외향적 사고 TE입니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외부 환경을 과단성 있게 그리고 논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구성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감각 SI입니다. 빠른 정보 검색을 위해서 물질 세계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내적으로 저장합니다. 3차 기능은 직관으로 자료 속에 내재한 패턴을 밝히고 장기적인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감정 FI입니다. 가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결정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ESFJ 유형의 기능은 주기능은 외향적 감정 FE입니다. 주위 사람들의 실질적인 요구를 돌보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과단성 있게 활동을 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감각 SI입니다. 사람에 대해 구체적이며 상세한 정보를 내적으로 저장합니다. 3차 기능은 직관입니다. 다른 사람의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을 개발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사고 TI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편견 없는 논리를 사용합니다. INFJ 유형의 기능입니다. 주기능은 내향적 직관 NI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통찰과 미래에 대한 가능한 이미지가 삶의 중심이 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감정 FE입니다. 사람들의 가능성에 대한 비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외부 세계를 구성합니다. 3차 기능은 사고입니다. 장기간의 활동 결과에 대한 득실을 고려합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 감각 SE입니다.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에 주목합니다. INTJ 유형의 기능입니다. 주기능은 내향적 직관 NI입니다. 현재와 미래에 명확하며 복합적인 내적 그림들의 자신의 삶을 의지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사고 TE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행하기 위해 논리를 사용합니다. 3차 기능은 감정입니다. 인간관계에 대한 가치를 고려합니다. 열등기는 외향적 감각 SE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현실과 구체적인 사람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INFP 유형의 기능입니다. 주기능은 내향적 감정 FI입니다. 개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자신의 소중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삶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직관 NE입니다. 호기심과 가능성으로 사람과 아이디어에 접근합니다. 3차 기능은 감각으로서 사람들의 일상적인 요구에 중점을 둡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 사고 TE인데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공평함과 논리를 사용합니다. INTP 유형의 기능입니다. 주기능은 내향적 사고 TI로서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정보를 광범위한 체계로 논리적으로 조직화합니다. 부기능은 외향적 직관 NE로서 호기심을 가지고 아이디어와 정보에 접근하고 미래에 있을 패턴들을 추측합니다. 3차 기능은 감각으로서 외부 세계의 현실에 중점을 둡니다. 열등 기능은 외향적 감정 FE로서 사람들의 관점과 요구를 포함시킵니다. ENFP 유형의 사람의 기능입니다. 주기능은 외향적 직관 NE입니다. 사람들의 관계 형성 및 성장에 대한 가능성에 열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감정 FI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깨닫는 것을 돕기 위해서 통찰력을 평가하고 조직합니다. 3차 기능은 사고로서 선택 대안들의 분석을 위해 공평함과 논리를 사용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감각 SI로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자료를 저장하고 인출합니다. ENTP 유형의 사람의 기능입니다. 주기능은 외향적 직관 NE로서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정보들에 대한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서 다양한 대안들을 찾습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사고인 TI로서 아이디어와 계획, 이행을 비평하기 위해서 논리를 사용합니다. 3차 기능은 감정으로서 다른 사람의 요구를 참작하는 것입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감각 SI로서 현실에 의해 부과된 요구를 참작하는 것입니다. ENFJ 유형의 사람의 기능입니다. 주기능은 외향적 감정 FE로서 사람들과 조직이 성장하도록 활력을 주는 구조를 만들고 격려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직관 NI로서 사람들과 조직이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합니다. 3차 기능은 감각으로서 직면에 있는 실질적인 선택 대안들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사고 TI로서 상호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공평하고 정확한 논리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ENTJ 유형의 사람의 기능입니다. 주기능은 외향적 사고 TE로서 과단성 있게 다른 사람들을 지시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환경을 구성합니다. 부기능은 내향적 직관인 NI로서 전략을 개발하고 현재와 미래 속에 내재된 패턴과 가능성을 주시합니다. 3차 기능은 감각으로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사항과 단계들을 포함시켜 고려합니다.
열등 기능은 내향적 감정 FI로서 가치와 행동 간의 일치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MBTI 성격 유형에 대한 과정 또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유형을 알고 계신 분들은 유형 검사를 할 필요 없고 그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능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 사용하는 주기능이 어떤 것인가, 또 두 번째로 또 사용을 잘하고 있는 부기능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또 3차 기능, 잘 사용하지 않고 있는 3차 기능, 또 가장 사용하기 꺼려하고 있는 열등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면서 주기능, 부기능을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3차 기능, 열등 기능을 끌어올려서 여러분이 생활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MBTI 유형을, 성격 유형을 알지 못하고 아직 검사해보지 않으신 학생들은 제가 자료를 올려놓을 테인데, 그 성격 유형을 여러분들이 한번 검사를 해서 여러분의 유형을 잘 파악하고, 파악한 유형을 가지고 여러분의 기능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시고 해야 할 과제는 여러분의 성격 유형하고 여러분의 주 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카톡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건강하게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건강하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